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의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부담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는 글쎄라고 하면서 좀 고개를 가로젓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둘 사이의 입장차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다음 주에 베이징으로 가서 류호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무역 논의를 한다. 실무 협상 다시 한번談판을 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일정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하는 것이 없었는데 다음 주에 이런 다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무역 협상에 대한 질문이 기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매우 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과 대화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중국 쪽의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외신들을 통해서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중국이 무역 협상과 미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90일간의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중국이 대미 무역 수지 흑자 축소 방안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포함해서 비관세 쟁점에 대해서 많은 양보를 해줬는데 미국 쪽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양보도 미국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이제는 이것을 미국의 요구를 계속 들어줘야 하는가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관세를 완화하거나 또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중국 쪽에서는 우리도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면서 중국 쪽에서도 미국에 조금 매파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중국 쪽에서도 조금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보도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 어떤 협상이 이루어질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FOMC 회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FOMC 회의 비둘기파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고 금리 동결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대차 대조표 축소 중단의 발표 이런 계획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온통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대차 대조표 규모를 언제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 발표할 것이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연준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외신들의 보도였습니다. 전 연준 이사였던 레리 마이어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롬 파웰 의장이 이와 관련해서 빠른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 커브와 관련해서 뒤처진 것을 연준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서 대차 대조표 축소 중단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언제 그리고 또 어떻게 대차 대조표 축소를 끝낼지 이것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는 발표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조금 흔들릴 수 있는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예상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CNBC의 설문조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준과 관련된 서베이를 진행을 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설문조사를 해왔던 CNBC의 설문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CNBC가 이코노미스트, 전략가, 펀드 매니저를 포함해서 43명에게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3%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설문조사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1월 조사했을 때는 2.44%가 나왔는데 이거보다 낮은 수치였고요. 지난해 4분기에 3.1%를 기록했는데 이것보다도 역시 낮은 수치였습니다. 작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20년 내년이 되면은 2%대로 떨어질 것이다라고까지 전문가들은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요인은 역시
보호무역주의다라고 이유를 꼽았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고 싶다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성공시켜야 되겠고 관세도 낮춰야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사업 자신감, 기업들의 자신감이 오르고 자본 지출도 올라서 미국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것인데 역시 보호무역주의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가 미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 월가의 강세론자의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올해 그리고 내년에 걸쳐서 둔화할 것이다.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하지만 줄리안 에마뉴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장이 강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좋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불리는 이 줄리안 에마뉴엘이 시장이 신고가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브렉시트를 일단은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예상을 했고요. 다만 이것도 일시적인 요인일 뿐 앞으로 해결책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BTIG의 줄리안 에마뉴엘 수석 전략가는 브렉시트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점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렉시트가 유럽 금리에 이르는 경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당장 투자자를 괴롭히는 것은 장기 채권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낮은지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것은 함축적인 의미는 성장이 도전받는 시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에마뉴엘은 일단은 브렉시트 협상이 성사되면 통상 수익률 상승의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은행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은행주들이 S&P 500의 랠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마뉴엘 전략가의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앞서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이 새로운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스타디아라고 이름을 붙여진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자,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언제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게임을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그리고 TV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심이 크게 모아졌고요. 구글도 알파벳도 상승을 했지만 이 알파벳의 이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에 칩을 제공한다는 AMD도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앞서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구글이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타디아를 오늘 공개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TV 그리고 스마트폰, 인터넷이 연결되는 어느 곳에서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큰 관심 그리고 게임 유저들에게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예를 들어줬는데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게임에 관련된 비디오, 영상을 보고 있다가 지금 플레이, 나우 플레이라는 이런 앱이 뜨게 되면 이것을 클릭하면 바로 5초 이내에 게임으로 연결이 돼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게임 기기라든지 그리고 컴퓨터를 구입하지 않고도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기를 통해서 어디서나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폭발적인 사용이 기대가 된다라고 구글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러면서 구글이 이것을 출시하기 위해서 렌더링은 구글의 클라우드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서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출시될 것인데 올해 거의 전 세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월가시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